이 생각이 들어서 프린트가 지금 현재 자기 자리에 놓여져 있죠. 선생님이 놨습니다. 이게 39장을 스토리 라인을 재정비한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 라인 중심으로 조금 점검을 하는데 여러분들 모르진 않겠지만 이런 거는 아마 교과에서 했을 겁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 Y는 뭐 예를 들어서 F에다가 X가 있을 때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실제로 다 해봤습니까? Y는 F에다가 뭐 절대값 X에다가 뭐 이런 거 Y는 절대값 fx 이거 다 해봤죠? 대답을 안 하네. 이런 거요. f에 뭐 절대값 x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 y에다가 절대값 fx 요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문제로 물어봐요? 그게 낫겠죠. 문제로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그릴 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도구들이니까 좀 이따 내가 한 거랑 기출 줄 거야. 기다려. 기출 줄게. 어디다 써먹는지 봐야 되잖아. 그래도 여러분도 그러면 실제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y는 절대값으로 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절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3 그려봐. 제한 시간 줄게. 기억이 안 나. 잘 그린다는 빠르게 그린다까지 포함 빠르고 정확하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맞죠? 빠르고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빠르고가 안 된다는 건 정확하다고 해도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이거 그림 안 나오면 위에 거 연습 실제로 다른 모델 갖고 연습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한번 정비를 할 겁니다. 다 그린 사람 손 들어. 근데 약간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냐? 네. 조금 이상해 보이는 느낌이네. 어디요? 꺾인 데를 좀 정확히 표시해주세요. 이거는 맞고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좀 되다 말았어. 덜 됐는데. 뭐 야, 잠깐만 말로 하자. 그림 그리는 거 기다리니까 좀 지겹다. 1번 뭐부터 그려야 됩니까? 1번? 일단 x제곱 일단은 y는 이거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인 거 맞죠? 응. 쉽게 말해서 얘를 갖다가 fx처럼 봐야 되는 거 맞죠? 그럼 2단계는 뭐 한 거예요? 당연히 x제곱이 뭐니까 x제곱이 알다시피 절대값 x의 제곱이다 보니까 모든 가능한 x의 절대값 집어넣은 거다라는 건 다 알았을 거고 맞죠? 그래서 f의 절대값 x다 요거까지는 그림 나왔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y를 쓰는 게 나을 거니까 y가 절대값 fx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요 단계로 고쳤던 거 맞습니까 다? 그래서 1단계는 뭐 알다시피 그냥 인수분해가 되니까 3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3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집어넣으면 절대값 집어넣으면 이 중에서 뭐가 살아요? 이렇게 양수만 실제로 집어넣는 형태가 되니까 y축 대칭 되는 거 맞죠? 그죠? 마이너스 x 집어넣으나 x 집어넣으나 똑같다. 결국에 y축 대칭이다. 괜찮습니까? 이거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얘기해줘. 왜냐면 오늘 니네 이거 실제 오늘 진행하는 얘기에서 문제 8개 출제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그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은 들어올 게 일단 이게 결정되어 있는 그림이잖아. 이게 그죠? 이거잖아. 그러면 인풋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절대값 못 깨죠. 마이너스 되면 못 들어갑니다. 그죠? 따라서 살아남는 애는 요거라는 라인 괜찮습니까? 그죠? 인풋 자체가 플러스만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니까 y 값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플러스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 y 기준에서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되는 거 맞죠? 내가 실제로 받은 값이 3인데 받은 값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본인은 플러스 마이너스여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 괜찮습니까? 실제 그림이 이어야 됩니다. 약간의 이제 어쨌든 그림상에 조금의 이제 혼선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하나 확인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야 돼요. 괜찮아요. 하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아이콘 fx 이거 그려보세요. 4개 다. 이게 이제 1번입니다. 이게 1번. 이제 번호 붙여놓을 테니까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다 차례대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1번은) 괜찮습니까? 1번은 쉬운 거 맞아요? 가연아 1번 어떻게 그려야 돼? 말로 설명해. 말로.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림으로 그리는 건 쉽습니다. 말로 설명하세요. 그거를 아니 가윤이 찝을게. 찝어서 콕콕 찝어서 할게. 가윤이 먼저. 아 먹고 있는데 내가 시비 털은 거니? 먹는 모습도 이뻐서 불러본 거야. 미쳤나봐. 자 말하고 보니까 좀 이상해. 자 어떻게? 좀 너무 좀 그래요? 이렇게 할까요? 특징이 너무 대칭 같아서 이렇게 할까요? 살짝 축을 내가 실제로 기울였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그럼 미안. 너무 Y축 대칭 같이 일부 그래프가 보여서 이렇게 되면은 1번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왜냐면 선생님이 왜 Y축 대칭이냐고 묻는 거야 결국에는. 만약에 내가 요만큼에서 X라고 실제로 세팅을 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값이 요건데 문제는 뭐야? 절대값이 붙었으면은 마이너스 X를 했을 때도 같은 값이 나온다 맞죠? 그래서 축대칭이다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축대칭 함수를 그릴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그리겠죠. 그죠? 맞죠? 너무 화장실 갔니? 퍼졌어. 응가는 느낌인데? 아이고. 자, 두 번째 건 쉽죠? 두 번째 거는 뭐든 집어넣어도 진짜 제대로 들어갑니다만은 나오는 게 절대값이 나오는 거 맞죠? 이거 왼쪽 오른쪽 구분하는 거 맞죠? 얘를 집어넣어서 얘가 된다라는 형태로 생각하는 거 맞죠? 오른쪽에 있는 fx의 표현을 집어넣어서 y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얘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쉽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 음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음수는 때려 죽여도 못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뒤집어서 표현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괜찮습니까?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세 번째 건 어떻게 되죠? 세 번째 거. 세 번째 그냥 이렇게. 세 번째 거는 우리가 첫 번째 걸 이용하는 거 맞죠?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x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 그림에다가 집어넣는 값이 양수인 것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양수인 것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만 살아남는 거 맞죠? 근데 이걸 받은 놈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y라는 놈 입장에서는 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대칭된 형태로 그림 들어오는 거 괜찮습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뭐 당연히 이거 보고 하는 거니까 이거 보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 어쨌든 절대값 x 자체가 요거기 때문에 요거는 위아래로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 맞죠? 그죠? 대답을 안 하니까 선생님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괜찮은 거 맞나요? 맞나요? 니네 또 오늘 뭐 결의했니? 유일하라고 얘기 안 하기로? 나 미칠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리는 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었겠지만 1번 같은 경우는 y는 얼마? 절대값에다가 x 마이너스 이거는 선생님 안 그려도 됩니까? 이거는 괜찮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합성함수죠. 맞죠? 이걸 갖다가 그리는 게 1번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된 함수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절대값을 씌운 그림을 다시 그리는 형태 맞습니까? 이 그림은 그리는 건 문제 없죠 별로. 맞죠? 그럼 내가 실제로 합성함수 형태 실제로 그림 그리는 거 한 번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CF 붙입니다. CF. 합성함수 표시 붙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y는 fx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여기서 1이고 0이고요. 그림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여기가 1입니다. 곡선 주면 괜히 헷갈리니까 그냥 직선으로 갈게요. 여기가 y는 fx라고 합니다. y는 fx라고 합니다. y는 fx라고 했을 때 실제 선생님이 원하는 건 f.fx 한번 그려보세요. 합성함수 그리는 거 괜찮니? 어색한 사람 손. 선생님 저 합성함수는 잘 못 그리겠는데요. 손 들어. 그려본 적 있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같이 갑시다. 가자.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한번 확인해 볼래? 그림 한번 확인해 봐. 그려봐. 그리는 시간 선생님 2분 줄게. 그 다음에 CF2 또 있습니다. CF2 또 붙습니다. 이제 한가용 기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어떻게요? 좌표 정확히 명시해 주세요. 좌표까지 그림이 나오니까. 근데 저기가 저 맨 위에 있잖아요. 저기가 내가 이름을 안 줬구나. 미안. 여기가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좌표까지 정확히 명시해 주세요. 이게 선생님이 해줄 게 되게 많거든. 활동형 탐구 주제가 있어. 함수 그리기 관련된 거. 이제 심한 경우는 자기 이름을 GSP 써본 사람 손 들어봐. 작도 프로그램 GSP. 그러니까 되게 많아 작도 프로그램이. 근데 제일 싸구려고 구하기 쉬운 게 GSP거든.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작도 프로그램. 그 옛날에 쌤이 유클리드 그거 좀. 거기다 그건 이제 작도 게임이고 작도 프로그램. 실제 작도가 가능한 이거 프로그램. 있었어. 근데 거기 그 프로그램에는 함수하고 정의역을 입력하면 그게 정확히 그려집니다.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는 자기 이름을 그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해서 디자인해 오는 걸 숙제로 줄 겁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컴퓨터 계산기에 보면 그 함수나 그런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이건 그러니까 완전 기초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오은율을 갖다가 실제로 영어로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쳐. 아니 한글이라는 건 재미없다. 영어 필기체로 실제로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쳐봐. 많이 재밌어집니다. 함수를 그냥 알면은 못 그립니다. 잘 알아야 그립니다. 이거는 대충 하는 거 맞죠? 이거 함수 대충 하는 겁니다. 이거 대충 겉모양 옷만 살짝 보는 겁니다. 실제로 옷 갖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 딥하게 들어가는 형태 모델이 딱 등장하면 함수의 정수가 보입니다. 그래 이렇게 함수를 알아야 되니 그래프가 이래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완전 달라집니다. 어쨌든 그 큰 그림 하에서 지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쉬운 모델은 좀 이따 줄 거야. 그린 사람 손 들어. 선생님 저 그렸어요. 일단 그리기에서 조금 속도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랭이를 이렇게 두 개로 해도 돼요? 노랭이가 됐을 때 하나 노랭이하고 하나 저거 하자. 노랭이가 됐을 때 y 값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죠? 그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선 같은 형태의 노랭이로 움직일 때는 얘가 내려옵니다. 그죠? 이걸 이용하면 그림이 좀 더 편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f.f에다가
0에서부터 4분의 1까지 집어넣었을 때 그림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는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이는 걸로 가는 거 맞죠? 요거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F, 우리가 결국 얘기할 수 있는 게 F도 F에다가 0에서부터 4분의 1까지는 어디로 간다? F에다가 1에서부터 0까지 맞습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가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알다시피 0에서부터 어디? 4분의 1. 여기는 집어넣었던 애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여기는 0에서부터 1까지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모양새라는 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거 맞죠? 두 번째는 F 도 F에다가 이번에는 4분의 1에서부터 얼마까지? 1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결국에는 F에다가 어디? 1에서부터 0까지 내려오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1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모양새가 뒤집어진 모양 나타나는 거 맞죠?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게 여기 나올 거고 1이 여기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전체 구간 길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양이다 보니 얘가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16분의 1에 해당되는 위치에 잡히겠죠. 맞습니까? 선생님 지금 표현 괜찮습니까? 은희는 왜 맨 뒤로 갔어? 왜 이렇게 맨 뒤로 갔어? 아 늦게 왔어 그런가? 얘는 얼마입니까 얘? 16분의 10. 그렇죠. 구간 길이가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에 해당되니까 16분의 1에 해당되는 걸 끝에서부터 빼주면 되죠. 그래서 16분 얼마? 15 맞습니까? 맞아? 아 4분의 3을 잠깐만 16분의 13이네 13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두 개 F도 F를 여기서부터 실제로 그린다 치면 이런 식의 아주 짧은 형태 이렇게 길이에다가 쭉 긴 거 그림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가 실제로 1이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분의 1이고요. 여기가 16분의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여기가 얼마죠? 16분의 1이군요. 16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1. 뭐 이런 형태의 그림 나타나는 거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림 너무 이상합니까? 기다리고 있구나. 2006년도에 한과학 기술 냈다가 전국적인 욕을 먹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 드릴 겁니다. 너무 교과 같아서 니네 학교 영재학교 맞아? 이런 욕을 먹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되게 요새는 정석에서도 보암직스러운 문제긴 한데 여러분 숙련도에 따라서 쉽게 느껴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fn 플러스 1을 정의를 했어 함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했냐면 EFN으로 정의했는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FN이라는 값이 2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FN이라는 값은 이게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만 정의되는 값입니다. FN이라는 값은 이렇게 정의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에다가 FN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더하기 맞니? 잠깐만 맞나? 헷갈린데?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얘는 언제냐면 2분의 1보다 실제로 FN이 이제 여기 그냥 양끝을 잠깐만 뺄까요? 빼자 0 빼고 이렇게 합시다. 1까지 이렇게 갑시다. 이런 식으로 갑시다. 이렇게 정의된대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될 때 다음을 각각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1번은 F도 F1인 F1이 얼마냐? 다 구하는 거야. F도 F에다가 1이 F1인 F1은 얼마냐? 그 다음 3번 F를 실제로 10번 합성한 거죠. 여기가 10번이 10개입니다. 10개. 얘가 F1의 개수가 몇 개냐? 정확히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1, 2, 3번으로.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건 왜냐면 포장이 달라져. 영재고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형태 뭐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상황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유형하고 다른 타입으로 뭔가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용례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다.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영재고는 기본형과 킬러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뭔지 몰라도 되게 교과 냄새가 나. 근데 살짝 생각을 해야 되는 느낌. 킬러형은 세트 문항입니다. 상황 자체가 말이 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1번, 2번, 3번 같이 꼬리 문항이 쫙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 좀 오래 걸리는 타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그 당시에는 킬러형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기본형입니다. 선생님 생각하는 시간 잠시 줄까요? 그냥 그 현장 체험 그런 겁니다. 영재고 현장 체험. 교과는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가의 예시. 아 선생님 저는 감 못 잡겠어요. 손 들어봐. 일단 해봐야겠죠. 해봐야지. 아우 새끼들 대답 졸라 안 해주네. 니네가 대답 안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더 친해지려고 내가 말 자꾸 하잖아. 거봐 말해주라고 압박하시잖아. 못 얻을 테니까 이제 말 좀 해 하고 압박하시잖아. 시연아 얘기해봐. 잘했어. 고마워. 아이디어 떠오른 사람 던집니다. 딴 사람 힌트 준다는 차원에서. 호인이 좋았어? 재밌었어? 좋았어? 제 그때 지난 시간에 동영상 안 봤겠지만 은유가 여행 갔다 와서 자기 체험단 나와서 얘기 다 했어. 자기 갔을 때 어땠다 저땠다 해서 제일 저 구르마 얘기 혹시 아니? 구르마 얘기도 해줬어. 그 사우디 왕자가 제하고 만나가지고 좀 차 계속 바꿔가면서 태워주니까 물어보더래 쟤한테. 너 한국에서 무슨 차 타고 다니냐고. 제가 근데 쫀심이 좀 있어가지고 소형 제작 차량 타고 다닌다 그랬대. 차가 이름 뭐냐고 그랬대. 너 모를 거라 그랬는데 자꾸 물어보더래. 그래서 구르마라고 얘기했대. 리어카. 아 그 얘기 모르냐? 옛날에 얘기했잖아. 유학생 얘기라고. 진짜 개꿀. 진짜 그랬대. 구르마라 그랬대. 근데 걔는 진짜로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왕자는 오 개쩌는 창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한국 와서 구르마가 뭐냐 그러면 진짜 어이없어 하겠지. What is kuruma? 뭐 인력건 줄 알아. 일본은 야 이거 감아? 건영이 그럼 브리핑 해봐. 어떤 식으로 접근할래? 최대한 논리적이면 좋겠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얘기해봐. 저는 저기가 F1을 예를 들어서 A라고 놓으면 응. 일단 A는 0이랑 1 사이일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면 이제 한 단계씩 줄 수 있잖아요. 1번 같은 경우에 FA는 A인 A를 찾는 거니까 응. 그럼 그거 어떻게 잘, 쓰지? 계산하면 나오겠지. 잘 하면 3분의 2 나오고 두 번째 것도 계산 잘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3번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이게 얘들아 선생님 팁 하나 줄게. 영재고 입시라는 게 뭐 거리감이 있더라도 좀 꼭 알아둬야 되는 얘기가 있어. 야 그냥 문제 하나만 던져도 될 걸 왜 굳이 3개씩 나눠서 던질까? 이걸 풀면 다른 거 다른 걸 던지는 하나가 실제로 그 다음 거에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건 많이 경험해봤죠. 그거는 교과형 문제집 심화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 영재 문제는 다릅니다. 맨 끝에 거가 결론입니다. 맨 끝에 거가 결론이야.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던 맨 끝에 거에서 안 맥히면 생각을 바꿔랍니다.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최종 결론이 맨 끝에 꽂힙니다. 1번에서 쉽게 나왔다 그래서 2번에서 그 방법을 계속 쓰지 말란 얘기야. 2번에서 안 맥히면 바꿔야 됩니다. 3번에서 안 맥히면 또 바꿔야 됩니다. 얘를 관통하는 생각이 큰 생각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재고 문제의 핵심은. 아시겠죠? 그걸 찾으면 졸라 쉽게 풀리고 아니면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재고 문제는 쉽다 어렵다가 공존합니다. 어떤 애들은 개 쉽다 그러고 어떤 애들은 개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 아시겠죠? 마지막 걸 어떻게 꽂을 거냐에 대한 관점이 설정되면 쉽습니다. 실제로 1번, 2번은 노가다로도 구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진짜로. 그 노가다로 구하는 애들 비중이 얼마냐? 10명이 시험 봤다. 근데 교과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10명 중 무려 9명 정도, 8, 9명 정도가 풉니다. 답은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거 하나 못 풀고 뭐라고 해? 난 2개밖에 못 풀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너도? 나도 2개. 그리고 잘했다고 서로 칭찬합니다. 선생님 저거 뭔지 이상
뭐요? 1, 2를 같은 왜냐면 fn이 2분의 1이면 네. fn 플러스 1은 1이어야 되는데. fn 플러스 1은 1이죠. 근데 맞습니다. 여기에 fn이 1일 때 잠깐만 포함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싫은데. 알았어, 시켜. 수정할게. 그럼 여기 이렇게 이쁘게 바꾸자, 이렇게. 그놈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죠? 도전 현장 체험 뭐 이런 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 계산 보고 싶은 생각은 선생님이 1도 없습니다.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 자,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얘들아, 봐봐.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표현을 실제로 함수 표현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되게 좋은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fn 플러스 1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뭐에 의해서 결정되죠? fn 플러스 1은? 이 식을 보세요. fn에 의해서 결정되죠. fn이 나와야 fn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독립변수, 정속변수 이런 거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뭘로 표현한다? gfn이라는 이상한 표현식으로 만듭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떠오르는 그림이 뭐가 떠올라? 약간 함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gx는 2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같은 형태 떠오르는 거 괜찮습니까? 얘들아 괜찮니? 선생님 괜찮니 자꾸 물어보는 건 니네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은 거 맞습니까 이거? 애매한 거 있어요? 얘들 왜 이러지 오늘?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가능합니까? 실제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뾰족한 함수가 나옵니다. 뾰족한 함수.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0이고 얘가 2분의 1이죠. 이런 형태의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y는 gx 같은 형태의 그림이 될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걸 답으로 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그림이 있다 그래서 f1 값을 구하는 거에서 편한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오늘 할 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함수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방정식 해의 개수 구하는 데서 강력합니다. 그게 우리가 좀 이따 할 메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프는 방정식 해를 구하는데 절대적으로 강력한 형태의 상황이다. 개수 구할 때. 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쓸 거냐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를 갖다가 실제로 x라고 바꿔버리면 fx가 실제로 x가 되는 상황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입니다. 얘가 구하는 해입니다. 그죠? 계산은 해야겠죠, 당연히. 그죠?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어떻게 계산할지는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는 얘는 뭡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f.f에다가 x 얘가 x가 되는 거네요. 맞죠? 합성함수 그려야 되네요. 그죠? 근데 이건 대칭적인 함수라 합성함수가 사실 그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니네 이거 대충 보지 마. 얼발고사에 실제로 얘 변조 모델 나옵니다. 그리고 상황 보면 전혀 예상이 안 될 겁니다. 이 그림이라고. 잘 뜯어보시라고. 요 그림 괜찮습니까? 선생님 이거 한꺼번에 그냥 확 그려도 됩니까? 애매한 사람 손.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항상 그림은 똑같아. 여기서 합성했을 때 이렇게 1대1 대응을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요만큼 움직일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죠? 0에서 1로.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의 1에서 1까지 갈 때 얘가 1에서 0으로 거꾸로 내려오죠. 그래서 아까 했던 그림을 다시 가면 G에다가 이렇게 뭘 집어넣었을 때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G도치. 그러면 G에다가 머시갱이가 되고 이 그림이 나올 겁니다. 다시 여기다가 투입을 하면 자, X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집어넣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일단 G만 생각하면 0에서부터 1까지 그대로 올라가는 그림 나오죠. 이렇게 0에서부터 1까지 집어넣는 이런 그림 나올 겁니다. 실제로 얘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될지 결정되죠. 모양은 뾰족한 모양인데 문제는 집어넣은 값이 0부터 2분의 1까지라 이런 뾰족한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파트가 알다시피 2분의 1에서 1까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면 G에다가
얘가 거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 맞죠? 1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뒤집어도 똑같죠? 대칭적이라.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했다가 1 되는 거면 인수 괜찮아? 그럼 괜찮아? 그래서 이거 붙여서 만든 그림이 얘입니다.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야? 여러분들 이런 표현식이 나오면 요런 함수가 만나게 되는 점이란 표현 괜찮습니까? 이거는 친숙한 거 맞죠? 중학생 때부터 썼던 거니까 중등 과정에서부터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표시를 하면 해가 몇 개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0까지 쓴다 그러면 얘까지 되니까 실제로 총 요 경우는 뭐 4개가 되든가 하겠죠. 맞습니까? 요 경우는 0까지 치면 2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3번 답 구하세요. 3번까지 내가 하면 안 되잖아. 근데 1번이랑 2번은 다 같죠. 다르죠. 근데 왜냐면은 얘랑 답이 같냐고요? 다르죠. 그래프 그러니까 자체가 물론 다르죠. 저건 답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같죠. 하나 같다는 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왜냐면 0만 같습니다. 0만 같죠. 그러니까 F1을 F에다 넣었는데 F1이 나오면 아, 너 얘랑 같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한 번 더 돌려도 또 F1이 나올 수 있을 것 응. 같아요. 아, 그 얘기는 맞는 얘기야. 아, 구조 때문에 집어넣어서 어차피 갖다 놓으면 어차피 지금도 또 똑같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지금 건영이가 얘기한 게 뭔지 헷갈리는 사람은 선생님 이 값이랑 이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왜냐면 한 번 집어넣어서 그냥 나오는 애면 2번 집어넣어도 나오니까. 맞죠? 건영이가 그 얘기한 겁니다. 구조 괜찮습니까? 한 번 집어넣어서 그냥 나오는 애는 2번 집어넣었을 때는 당연히 그냥 나오죠. 맞죠? 그래서 선생님 1번에 있는 답이 2번에도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가 맞죠? 네. 가인이 왜? 연료도 너무 작아. 세 자릿수입니다. 네, 세 자릿수입니다. 그렇게 대충 하시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그림 그리다 말았거든 아직. 그래서 규칙성을 잘못 잡았습니다. 다시 하세요. 다시. 규칙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규칙성.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측정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연속된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거는 이제 n이 정수일 때만 정의되는 거니까. 정수일 때만 정의된다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저 함수죠. F 저기 나와 있는 저 함수. 근데 n이 정수일 때만 정의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막 이렇게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리는 게 좀. 아, 너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얘를 넣었을 때 어쨌든 얘가 되니까 내가 함수를 이렇게 잡아서 얘가 y값이고 얘가 x값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 n은 별로 안 중요하죠. n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 n이라는 걸 지금 현재 무슨 합성함수 같이 보니까 정의역이 마치 자연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선생님 지금 생각하는 건 헷갈린 사람들 때문에 얘기하면 요 값이 x 맞습니까? 얘를 x로 보고 있는 거고 그거에서 결정되는 얘가 y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표현 좀 어색하니? 많이 어색하니? 네. 몇 거 얼마나 오는데? 510. 훌륭한 것 같습니다. 훌륭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답은 이렇게 실제 조심스럽게 얘기해. 답은 졸라 잘 틀리니까. 풀이만 맞아 나는. 답은 계산 잘못하면 틀릴 때가 많아. 맞는 것 같은데? 512가 맞는 거. 나온 사람 손 512 같다. 어떻게 왜 512가 나왔지? 인수 설명해봐. 그래프 9개가 생긴. 그래프 9개 표? 9개라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친구 있잖아요. 뾰족한 거? 9개가 생기니까 뾰족한 게 9개라고? 9개 생기잖아요. 뾰족한 게 9개 생기면 18개. 9개가 아니라 다시 말이 좀 엉킨 것 같아. 2의 거듭제곱으로 얘기하려고 그랬지 너. 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꼬이게 써서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면 이거 합성하기 전에 원래 함수는 뾰족이가 하나죠. 근데 얘는 뾰족이 몇 개? 2개죠. 그 다음 뾰족이 몇 개일까요? 2의 거듭제곱, 2의 제곱이죠. 2배로 늡니다. 그죠? 1일 때는 하나, 2일 때는 2의 거듭제곱 맞죠? 3일 때는 3의 거듭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조심할 게 이거죠. 얘를 다른 식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만약 바꾼다 치면 fx를 얘를 x라고 치는 거잖아. 얘를 x라고 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를 x라고 치는 순간 f가 몇 번 합성되는 겁니까?
9번 합성되는 겁니다. 10번이 아닙니다. F1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9번 합성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경우는 뾰족이가 몇 개다? 뾰족이 개수가 몇 개야? 8. 뾰족이 개수가 2의 9승계입니다. 2의 9승계 맞습니까? 아, 네. 그죠. 그러니까 2의 9승계가 아니죠. 2의 8승계죠. 8승계. 왜냐면 그죠? 처음이 2의 0승계고 한 개니까. 그러면 두 개 있을 때가 2의 1승계 두 개죠. 그래서 우리가 2의 8승계 괜찮습니까? 헷갈립니까? 가윤아. 규칙 괜찮아? 그럼 2의 8승에다 2의 8승계인데 문제가 하나당 몇 개씩 만납니까? 1씩 맞네. 두 개씩 만나니까 실제로 2의 8승에다가 곱하기 하나당 두 개씩 만나서 2의 9승계인 512가 답이 맞네요. 총 개수는 51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옛날 38년도지만 출제 의도는 최근하고 똑같습니다. 3번의 결론을 못 만들면 1번, 2번 답을 아무리 잘 냈어도 실제로 3번을 뚫을 수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요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상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생각으로 뚫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게 뭐다? 멀티 솔루션입니다. 맞죠? 선생님 실제 수업할 때 솔루션 여러 개 주는 이유 알겠죠? 그게 그래서 눈이 중요한 겁니다. 눈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공산당이 되면 안 된다고요. 김정은은 수령동지하면 좆됩니다. 그죠? 김정은 이름 달고 있는 애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네이버 쳐보세요. 김정은 이름 달고 있는 애가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지만 사람 이름이 어떻게 안 쓴다고 안 써집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정은이라는 이름이. 김정은이니까 이상한 거지 정은이라는 이름은 이쁜 이름 맞죠? 여자 이름입니다 보통은. 그럼 정의가 정은이요. 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지 안 뵙게봤으니까. 예. 내가 어떻게 알아? 야 걔가 졸라 좀 투박하게 생긴 아가씨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들이라고. 그거는 대대적으로 얘기한 거지. 확 까봤어? 와이프가 있는데. 아니 그게 둘이 그냥 사는 건지 와이프인지 어떻게 알아? 네? 몰라. 알 수가 없어. 딸이 있다던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 입양했을지 어떻게 알아? 확인 안 해봐서 몰라라. 어쨌든 정훈이가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걔 가슴도 있잖아. 부인할 수 없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하나를 봤을 때 하나의 생각만 하면 안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론이 아시겠죠? 괜찮아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김정은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를 봤을 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김정은 봤을 때 남자랑 대박. 하나. 나중에 시험 봤는데 김정은 받고 생각. 그럼 플라님 시험 1번 김정은. 야, 여기까지 그림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계속 그리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은 일단은 왜 알아야 되는지 배경은 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실제로 질문했던 거랑 관련된 얘기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선생님 역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역질문. 1차함수의 절대값과 관련된 역질문입니다. 야,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이렇게 있어서 어떤 그림이 이렇게 있대. 여기가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2,3이랍니다. 대각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3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야. A, B, C, D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B, D가 얘가 X축하고 평행가 돼. 그리고 A, C가 Y축하고 평행가 돼. 이렇게 된대. 근데 실제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 요 AB의 연장선 있죠. 요게 Y는 AX 플러스 B랍니다. 괜찮습니까? A하고 B는 얼마입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왔대. 실제로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걸로 덮어 씌운 그림 짜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이상 애매하죠? 결론은 나왔다. 손 들어봐. 선생님 저 A하고 B는 알겠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설명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 잠깐만. 근데 저 길이는 AC 길이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이제 이거 길이를 달라고? 얘 루트 2라고 할게. 이러면 됐습니까? 루트 2라고 할게요.
D가 2,3. D가 2,3. 알죠. 그렇겠죠. 대각선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좌표가 다 나오니까 좌표를 갖다 실제로 구한다. 다시 방금 뭐 얘기한 거야? 가연아? 저 질문이야. 질문이야? 얘가 정사각형이라고요. 정사각형. AB를 좀 편하게 갈까? 이렇게 갈까? 이렇게? 네. 거의 다 구했는데. 다 구했냐? 해. 그대로. 미안해. 안 바꿀게. 그러니까 구하는 건 A, B, C를. 그 사실은 그러니까 A는 1, B는 2 나와. 풀이는 금방 쉬운 풀이도 있죠, 이거는. 솔로 1은 어떻게 갑니까? 솔로 1? 좌표를 그냥 구하는 거죠. 답은 나왔는데. 답은 여기가 45도니까 요거 1이고 요거 1이겠구나 아니까 좌표 2개 구해서 구한 사람 있죠. 네. 그죠? 직선 AB를 구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A는 얼마? A는 좌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4죠? B는 얼마죠? 마이너스 3,3입니까? 근데 하나만 알아두는 게 어차피 기울기가 1인 거예요. 기울기 1이니까? 그래, 하나만 하자. 그래서 이 실제로 직선의 방정식은 얼마? y는 x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4 맞습니까? x 플러스 6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해 방식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얘를 갖다가 그게 3만큼 내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실제로 2만큼 가는 평행이동을 시도하면 괜찮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의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죠? 원점이 그 중심인 이런 정사각형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y는 얘가 얼마? X 플러스 1. 그쵸.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여기 45도라는 건 알 수 있는 거니까 y는 x 같은 형태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0,1.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맞냐? 근데 우리가 결국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이게 사실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그 1인 거다 요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 맞습니까? 잠깐만. 어쨌든 이거는 근데 큰 의미가 없구나. 선생님이 생각했던 거랑 진짜 다르게 그냥 답이 쉽게 나와버리나? 실패했습니다. 엔터테이닝이 실패했습니다. 다른 식의 접근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유도하려고 했는데 나의 생각이 조각조각 거품나서 진짜 인어공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생각은 죽었습니다.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이 구한 거대로 가시면 됩니다. 뭐 재밌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재미없네. 안타깝네요. 자, 재밌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여러분들 질문 들어온 거 토대로 해서 한번 가보긴 할 건데 우선은 이거는 좀 하고 가자. 4번도 물론 중요한 거긴 한데 우선 한번 하면서 갈까요? 뭐의 사건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예제 4번 본교재에 있는 거에서는 예제 4번인데 선생님 교재를 그냥 따라갈까요? 야, 선생님 교재를 한번 따라가 보자. 자, 그래서 여기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야,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네? 이거 설명해 보시라고요. 얘 뭡니까? 2차형. 개수가. 그 이참수랑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같죠? 느낌이. 그죠? 네. 실제로 이게 이참수다라는 건 무슨 얘기랑 똑같습니까? A는 0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면 얘들아 이런 거 물어보는 이유가 과거 옛날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지만 과거 과학고등학교 출석면접이라는 게 있어. 과학고는 출석면접하고 그 다음에 소집면접이 있거든. 거기서 나온 문제 내가 그대로 줄게요. 이거 해를 설명하래. 잠깐만. 해 설명하래.
A가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친구가 선배죠. 작년에 이제 시험 봤던 친구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b요라고 얘기했대. 다시 뭐 얘기하려는 거 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A가 0이 아닐.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걸 물어본다니까. 사실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 이거 틀리면 돼안돼. 그죠? 이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B가 또 나는 저 B가 여기서 B가 0이면은 모든 무수히 많은 거. B가 0이 아니면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그죠? 해가 실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이차 함수 됐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선생님한테. 뭐 설명하실 건데요? 그러게요. 네. 해를 아니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과거나 상위학교 노릴 때는 핵심이 뭐냐면 메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전체를 정리해서 오버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뭐죠? 아. 1번 생각나는 거 뭡니까? 1번? 뭐요? 네? 그거 너무 많이 갔잖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얘기하라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거의 그래프를 얘기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얘기할 때 머릿속에서 구분이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얘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어? 2차 아래로 볼록입니다. 얘 왜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불러. 말 그대로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어. 볼록의 정의가 뭔데? 튀어나와 있는. 오목일 수도 있는데. 위로 오목. 위로 오목. 얘 볼록이 어묵이야. 볼록일 수도 있고 오목일 수도 이렇게 있고. 하면 그러니까 선생님 아래에서 보았을 때 볼록의 그 정의를 얘기하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볼록이 정의 안 해? 도형, 내부 또는 경계 위에 두 점을 잡았을 때 선분이 도형 내부냐?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의 두 점이라고 할게요.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선분이 도형 내부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점하고 요 점을 잡았어. 그랬을 때 요 선분이 생기죠. 요 선분이 도형 내부가 된다면 나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바라보는 위치가 밖에 있기 때문에 도형 안쪽이 여기가 되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부릅니다. 엄마야 위에서 바라봤으면 그렇죠. 위로.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얘는 위로. 위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쳐다본 거니까. 그죠? 솟아서 위를 향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볼록의 정의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위로 볼록은 위에서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형이 볼록인 거 맞죠? 사람 오목입니까? 볼록입니까? 사람은 오목입니까? 볼록입니까? 애매하다. 미쳤나봐 이 새끼들. 왜냐면 아니, 근데 어떤 두 점을 잡는 사람 어떤 두 점을 잡더라도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점을 하고 여기 있는 점을 잡으면 잡으면 이렇게 이어졌을 때 밖에도 잡고 안에도 잡아. 그러니까 오목이라고요. 사람은 오목입니다. 왜 사람 오목? 볼록이 아닙니다. 사람은. 야! 이잖아. 아니 눈 봐봐 눈 아니면 코 보든가 실제로 제일 많이 튀어나온 데서 많이 튀어나온 데까지 실제로 보는데 사이가 살짝 들어간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 갖다 대면 실제로 안쪽에 자 안쪽에 이쪽 내 얼굴 쪽으로 들어간 데 있어 없어? 없다고? 아니, 자 갖고 와 보여줄게. 그러니까 자가 안쪽으로 아니 야야야 이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갖다 들이밀었을 때 밖에 나오는 게 있잖아. 사람의 몸은 안쪽에 있습니다. 맞죠? 안쪽 사람의 몸 설마 이걸 사람의 몸으로 볼 겁니까? 얘 이 점하고 이 점을 잡아서 연결시켜봐. 이거 도형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있죠. 선분이야 밖에 있죠. 오목입니다. 오목입니다. 오목. 네. 눈 갖고 얘기도 돼. 눈이 생각보다 들어갔습니다. 많이 맞죠? 귀 두 개 잡아. 귀 두 개 잡아도 되잖아. 근데 그러면 이렇게 아니 근데 너는 내가 임의의 점이란 단어를 썼을 때는 아무나 잡더라도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무 점을 응. 잡았을 때 항상 그 안을 지나가는 오목은 어떤 두 점을 잡으면 도형 밖에 있는 선분이 존재한다. 그게 오목입니다.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누구든 간에. 아이씨 그러면 이런 것도 되잖아. 야야야 얘 오목이야 볼록이야?
오목이죠. 왜? 저 요 위에 요 끝에 있는 점 여기하고 여기 잡아서 연결하면 실제로 이건 외부죠, 외부. 그래서 이건 오목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갖고 뭘 설명해? 원을 설명합니다. 원이 볼록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니네 실제 다각형 정의로 볼록 설명하는 게 원이 되게 힘든 거 압니까? 내가 보통 애들한테 실제로 오목 볼록의 정의 얘기하라 그러면 제일 대답 잘하는 애가 다각형 기준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내각도 180도보다 작은 도형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볼록 맞습니다 그거. 어떤 내각도 180도보다 작은 도형은 다각형 기준에서는 볼록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걸 일반화한 정의입니다. 제가 함수에서 선생님이 오목이 뭐고 볼록이 뭐예요를 할 때 설명할 때 저걸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볼록 정의 앞으로도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막 씁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볼록 함수가 뭐예요? 오목 함수가 뭐예요? 할 때 막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쓰는데 그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길래 머리에 박아 놓으시라고요. 괜찮습니까? 선생님 직선. 야,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뭐? 알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A가 0. A가 0 빼야죠. 이참수니까. 이참수일 때 얘기하는 거니까. 뭐죠 또? 야, 이게 사실 표현을 워낙 많이 써가지고 표준형하고 기본형이라고 했던가?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y는 ax 제곱이 실제로 뭐해서 된 게 이겁니까? 그죠? 평행이동한 거죠. 아, 네. 얘가 실제로 뭐예요? 이거? 알다시피 마이너스 x 넣어도 되고 플러스 x 넣어도 되고 다 실제로 똑같은 값을 갖는다를 뭐라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죠? 마이너스 x를 넣으나 플러스 x를 넣으나 같은 함수. 다시 말하면 f 마이너스 x는 fx다.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무슨 함수로 하죠? 우함수를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해봐. 그렇죠. y축 대칭함수입니다. y축 대칭함수 맞죠 얘?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해? 축대칭함수라고 합니다. 축대칭. 아, 축 얼마인지 알잖아. 얼마야? 야, 이거 대답 못하면 전후 딱밤. 내가 실제 선물로 딱밤 선사할게. 얼마야? 모르겠지? 저 몰라요, 니네는 몰라요. 2분의 아니 2A 아니, 이해분의 니네 설마 이거 유도 안 되는 거 아니죠? 그거는 아니, 왜 선생님 사람 당황하게 자꾸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어제 얼마?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래서 막 꼭지점하고 축 얘기할 때 얼마만큼 평행이 있는지 양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이 뭐라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얘기했던 거 맞죠? 그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얘하고 얘하고 합쳐지니까 축을 기준으로 이쪽은 뭐 무슨 함수? 축대칭. 증가함수. 아니 축을 기준으로 하면 두 가지 형태 모양새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쪽을 뭐라고 합니까? 이쪽은 증가함수라고 하죠. 이쪽은 뭐라 그래요? 밑에는. 아니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는 얘기를 좀 기억해 주길 바라는데 증가함수는 패턴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가지죠. 네. 실제로 어떤 떡상이죠. 떡상. 그죠? 주식 샀는데 존나게 계속 올라. 그 다음에 실제로 기대치가 일정하게 올라. 아니면 실제로 떡상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 세 가지 타입 있는 건 알죠? 그리고 감소함수는 떡락. 맞습니다. 떡락이 있습니다. 떡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산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게 있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왜 물어보냐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이차함수 성질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잖아. 맞죠?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보통 문제를 주면은 니네가 감흥이 없죠. 센 문제 줘야지 느낌이 좀 오죠. 맞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걸로 선생님이 좀 도움될 만한 문제, 질문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실제로 주려고 합니다. 야,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볼 건데
자, 우선은 선생님이 실제 그 교재 문제에서는 어디 있냐면 일단 이차함수 특징을 좀 정리하자 이겁니다. 이제 5번 여러분들이 당연히 맞았을 만한 문제겠지만 실제로 설명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현재 1이 여기가 있고요. 1이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0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0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a 플러스 지금 현재 ab 그 다음에 ac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2a 플러스 b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b 얘 중에서 음량을 판단하랍니다. 음량을 판단하래요.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제로 치려고 하거든.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예제 5번입니다. 니네 본 교재 39장의 예제 5번입니다. 39장. 교재 있습니다, 실제로. 아, 프린트로 보는 게 편해? 프린트 할까? 쓸 데가 없으니까 프린트 할까? 네, 39장. 39장 맞고요. 만약에 실제로 보기 힘든 사람은 프린트 7번 보면 됩니다. 프린트 7. 프린트 7번입니다. 둘이 다른데요. 둘이 뭐가요? 5랑 7이랑 5번이랑 7번이랑 다른 문제인데. 39장이라 아 38장이구나. 야, 니네 39장이었네 혹시? 네. 내가 38장 하라고 안 하고 39장 하라고 했어? 네. 부생이라 적혀있었는데요. 39장이라 39, 41장. 39, 41이라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관계도 없는 걸 설명하신 이거 하려고 그랬다고. 나의 잘못이 미안해. 같이 하자 그래. 내가 잘못했어. 같이 하자. 맞는 것 같아요. 야, 일단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림 보고 알 수 있는 거? 불러보세요. 일단은 ABC 관련된 것부터 얘기하겠죠. 일단 1단계로 알 수 있는 거. A가 어떤 사? 음수 맞죠? B는 어떤 값이죠? B? B는 네.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어떻게 알아요? 이게 실제로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추계방정식이죠. 그죠? x 네. 이거 이제 축방인데 0보다 크고 얘가 어떻게 돼서 0보다 큰 상태 맞죠? 그래서 얘가 음수니까 b는 양수가 된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는 거 맞고 c는 쉽게 할 수 있는 거 맞죠? c 어디죠? c 얼마죠? 음수 되는 거 맞죠? 절편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요건데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A, B는 어떤 값이죠? A, B?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거 A, B가 당연히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 A, C는 양수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어떻게 알죠? 1D. 네? 1D. 실제로 이거는 F1 값 맞죠? 함수를 이용해서 해석이 가능한 거 맞죠? 그래서 F1 값은 얼마입니까? 양수라는 건 실제로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얘는 얼마입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F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가 음수 된다. 이건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괜찮습니까? 야, 그럼 여러분들 취재 이 두 가지만 판정 들어갑니다. 2a 플러스 b랑 2a 마이너스 b가 실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정하는 거 한번 해봅니다. 아, 잘 됐다 그래도. 어차피 선생님이 39장, 40장에서 몇 개 장은 통합형으로 프린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면 되겠네. 미안해 얘들아. 나의 잘못이야. 마지막 두 개에 대한 설명만 만들면 됩니다. EA 마이너스 B는 무조건 음수예요. 2a 마이너스 b는 음수 맞습니까? 네.
실제로 이거는 음수인 이유가 되게 간단히 나오죠. 왜냐면 A도 음수. A가 음수고 실제로 B가 양수니까 너무 당연합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입니다. 얘 두고만 결정하면 우리가 끝나겠네요. 어디서 구했습니까? 약간 아직 약간 근데 이게 제일 안 나오는 거 맞죠? 왜? 시윤이 뭐 보여? 아 근데 약간 마이너스 이거는 2차 추론 정보입니다. 뭐, 말로 하세요. 틀려도 됩니다. 그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큰 거에서 네. 각각 마이너스 1씩 어. 더 그냥 푸는 마이너스 2씩 뭐라고? 그러니까 저기에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잖아요. 그냥 양쪽에다 마이너스 1씩 더해서 응.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는데 그게 결국엔 풀면 2a 더하기 b가 2a보다 작은 건데 2a가 0보다 작으니까 일단 설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좀 더 쉬운 설명이 있느냐가 관건이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얘가 뭡니까? 축방이죠. 알려진 값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축방이 저 사이에 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1에서 0 사이에 있는 거 맞죠? 얘가 있죠. a가 어떤 값이라고요? 음수죠. 그리고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a 곱하면 마이너스 2a 곱하면 양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b 더하기 2a가 얼마? 음수입니다. 어쨌든 부등식을 이용해서 값을 추론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문제는 축방도 하나의 판단 요소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축방을 이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음미한 판정도 가능한 얘기라는 건 괜찮죠? 맞아요? 아 선생님, 네. 저 프린트 이거 못 받았어요. 아, 드릴게요. 아, 니네 그래서 멘붕 같았구나. 미리 했다고 생각해. 미리 했다고 생각해. 어쨌든 다음 시간에 나갈 때 그냥 쭉쭉 나가도 되겠네. 오케이. 선생님이 각 단원별로 나갈 때는 나름 이론 정리를 해줍니다. 이론 정리를 하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그림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2차 함수일 때 일단 기억할 거 몇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증가 감소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할 겁니다. 증가 감소 얘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 8번으로 가세요. 8번. 다 된 사람 8번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프린트 기준입니다. 8번. 책이 있어요? 프린트 기준입니다. 프린트. 책은 과제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책에다 채워놓은 과제로 다시 드릴게요. 어차피 2번씩은 풀게 할 거니까. 일 1원 2차 방정식. 응. 1원 2차 방정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1원 2차 방정식이라고 할 때 몇 원, 몇 차라고 하면 이거는 변수 개수입니다. 미지수 개수입니다.
1원 2차 방정식이면 이거는 실제로 차수니까 미지수 개수하고 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 A, B는 몇 차니? 2원 1차. 뭐라고요? A, B, A 곱하기 B. 몇 차니? 2원 1차. X가 변수면 0차입니다. 상수입니다. 맞죠? 그럼 A가 변수면 1차입니다. A만 변수면. A, B 모두 변수면 2차입니다. 그래서 A, B가 모두 변수라고 봤을 땐 2원 2차식이라고 합니다. 맞죠? 2차예요. 2원 2차식이죠. A가 변수고 A가 미지수고 B가 미지수면은 두 개가 곱해진 것도 차수가 같이 올라갑니다. 2차입니다. X 곱하기 Y는 XY에 관련된 식. XY는 몇 차입니까? XY는 몇 차죠? X에 관련된 식. XY에 관련된 식. XY. 2차입니다. X제곱 Y라고 할게. X에 관련된 몇 차식? 2차. Y에 관련된 몇 차식? 1차. XY에 관련된 몇 차식? 3차. 3차. 맞습니다. 그래서 2원 3차 방정식 3차식이 됩니다. XY가 다 변수면 X가 변수면 1원 2차식이 되고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거의 0의 두 근이 어떻게 된대? 2보다 얘가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죠? 두 근이 2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2보다 크다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로 뭘 구하고 싶으냐? 그러면 F에 딱 얼마? 4m-2분의 m-1 이게 실제로 0하고 비교했을 때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냐가 질문입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 식 보고 방정식이 생각납니까? 그래프가 생각납니까? 그래프가 생각나는 사람은 좋은 판단입니다. 되게 좋은 판단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일단은 이걸 실제로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식 갖고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이 식 갖고 떠오르는 거? 이 식 갖고 떠오르는 거 뭐죠? 크게 얘기해. 괜찮아. 크게 얘기해도 된다. 어? 축의 방정식? 함 뭐라고? 그 함수랑 응. 축이랑 판별식. 판별식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게 2보다 크잖아요.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는 그 f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되고 축은 2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커야 된다. 아, 근의 분리 얘기하는 거구나. 근의 분리? 근의 분리 얘기하는 거야. 모든 근이 2보다 클 때 실제로 만족하는 조건에 대한 얘기. 이제 그 얘기하는 거구나. 자, 일단은 그것도 가능은 하죠. 근데 실제로 일단 식을 보셔야죠. 식을. 왜? m을 구하기라도 하려는 겁니까? m이 만족하는 조건 찾아서 이거 값의 범위 구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방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접근했을 때 효율이 좋은 느낌 듭니까? 안 좋은 느낌 듭니까? 이 문제 실제 의도가 진짜 지랄 쌈 싸먹는 얘기면 이 문제는 안 푸는 게 낫습니다. 그죠? 항상 풀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풀이에 의해서 문제 퀄리티가 결정됩니다. 실제 여러분 네가 생각한 게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의 분리 문제가 뭔지는 알죠? 근의 위치에 따라서 실제 식이 만족하는 조건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dx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큽니다. 맞죠? 어떻게 하냐고요? 계산해봤습니다. 미리. 이거 계산해서 이거 제곱해가지고 4배 해가지고 실제로 빼면 진짜 0보다 큽니다. 값이. 그래서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확인해줘요? 그냥 해봐. 그래서 근이 있다 없다 얘기는 괜찮은 거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빠질 거냐? 방금 얘기한 건 근의 분리 문제고 나는 이거에 주목한 겁니다. 얘가 뭐냐 했을 때 실제로 요거랑 요거가 왠지 몰라도 어디서 봤던 애랑 관련이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2배에다가 2n-1 맞습니까? 이렇게? 뭐 할 것 같습니까? 근데 근거 계속. 근계 쓰려는 겁니다. 근계. 얘가 x1하고 실제로 x2가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1 더하기 x2가 얼마? n 빼기 1 맞죠? 그 다음에 x1, x2 곱한 건 얼마입니까? 2n-1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짓을 하냐? 이 짓을 해서 실제로 뭘 어떻게 하려는 거냐? 일단은 최고차 한계수가 실제로 양수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건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근이 2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까 당연히 2를 넣었을 때는 어떤 값이 될 거다는 알고 있죠. 양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맞죠? 자, 이런 류의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석을 이미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대입시키면은 이 두 가지 얘기를 대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4m-2분의 m-1이라는 거는 2배에다가 x1, x2분의 x1 더하기 x2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는 2분의 1에 x1분의 1 더하기 x2분의 1 맞습니까? 맞아? 네. 얘는 얼마? 2분의 1보다 작. 2분의 1보다 작죠? 그럼 전체가 1보다 작.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죠. 당연히 뭐보다 작습니까? 2보다 작습니다. 그럼 어떤 거 거죠? 다시 말하지만 요 값이 어떤 값을 갖느냐가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 0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양수. 그래서 실제로 2일 때가 기본적으로 양수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일 때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감소함수라 그랬죠. 2보다 더 작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당연히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이 해도 분명히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좀 더 복잡할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비교해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래프 형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 그림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 했던 그 여러분 알고 있는 결과를 정리한 이유는 그래프의 특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맞죠? 이만희 괜찮니?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래프 이용하는 또 다른 케이스 한 번 더 할 겁니다. 9번 갑니다. 9번. 학생이 몇 명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얻었던 게 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10이란 얘기인데 문제 읽으면 어떻게 될지 감 안 오죠? 그래서 좀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한번 상황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근데 그럼 무조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 나 항상 있냐는 거를 그러면. 야,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만약에 이게 fx라는 걸 세팅을 해서 거기 있는 조건을 좀 약간 다르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gx.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옮겨서 요걸로 바꿨다는 얘기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옮겼냐면 이렇게 하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10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때 쉽게 말해서 이게 옮긴 후에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 거기 문제 조건에서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죠. 요걸 내가 1이라는 단어를 빼고요. 그냥 실수라고 할게요. 실수만큼을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여기서 양수, 아무 양수라고 바꿀게요. 상황을 바꿀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니네가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뭐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요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 2차 삼항식이라는 거 괜찮습니까? 2차 삼항식이 존재하니? 이렇게 질문하면 어때 느낌? 근데 이게 막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얘가 뭐 바꾼 순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아니면 모든 경우에서 다 이게 있는지
모든 경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 3차 다항식은 반드시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한 명이 나와서 저 10x를 20x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그냥 20을 10으로 바꿔. 아무 수라니까? 이거 저거니까? 아무 수. 평행 이동이 아니죠? 잠깐만.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구나. 그렇네. 원래 문제로 그냥 가야겠다. 상황이 쉬워지는 게 아니네. 둘 중 하나만 된다 그랬죠, 문제에서는. 그죠? 그냥 같이 가야겠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우선 상황 파악을 위해서 그래프 그리는 건 괜찮습니까? 얘 뭡니까 얘? 얘는 축이 마이너스 5인 거 맞죠? x는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절편은 20이죠. 20 마이너스 5는 얼마입니까? 25에다가 마이너스 50이니까 한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는 함수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y는 fx죠. 그 다음에 gx라는 거는 축이 마이너스 10, x가 실제로 마이너스 10일 때죠. 마이너스 10. x가 마이너스 10일 때인데 이때 꼭지점 얼마죠 이게? 100에다가 마이너스 90 정도 되니까 좀 많이 밑으로 내려오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10을 지나죠. 이렇게 되나? 이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 그래도 두 개는 일단 폭이 같은 형태 상황이라는 건 알죠? 폭이 같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죠? 그림이 너무 많이 것 같네. 선생님이 아까 뭐 때문에 좀 약간 그랬냐면 이게 막 순차적으로 쭉 움직이는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상황이 좀 안 맞네 진짜. 권영희 지적대로. 자 우선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 x계수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1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죠? 평행 x축으로 어떻게 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만큼씩 움직이는 거 맞죠? 그죠? 평행이동 양이 얘는 y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민할 건 이겁니다. 결국에는 얘가 한 번 움직일 때 뭐 왼쪽으로 2분의 1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2분의 1 움직이든 아니면 위로 2분의 1 움직이든 아래로 아래로 1만큼 움직이든 이렇게 되는 거죠. 좌우로는 2분의 1씩 그 다음에 상하로는 1씩만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최종적으로 이 상태에 왔답니다. 그랬을 때 이 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2차 사망식은 되게 많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애들 중에서 정수근을 갖는 다항식이 있을 수 있느냐를 설명하려는 상황인 거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이거 고민하면 더 쉬는 시간 잠깐 가지세요. 상황 다 이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이동 상황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쉬운 상황이면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나? 얘를 1로 바꾸면 문제 되게 쉬워지는 거 알죠? 여러분들 비교를 꼭 이걸로 해보세요. 얘가 만약에 VS에서 얘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동한 양 자체가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만큼씩 움직인다라는 상태랑 지금 상태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두 가지 비교해서 좀 이따 가볼 겁니다. 괜찮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씩 움직이는 때랑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씩 움직이는 때랑 비교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답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